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더운 것 같죠? 어제는 무척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따고 여러가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무척 힘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진딧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딧물은 각종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진딧물이 흡접을 해서 그 식물들에게 이 표면에서 거름병이 생겨서 생장하고 그 제품을 빼내는데 상품이 많이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죠. 더욱이 목화 진딧물이라고 있습니다. 목화 진딧물은 식물의 우리 농작물의 50여 종, 그러니까 각종 질병, 바이러스를 유발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못된 진딧물입니다. 그래서 목화에 많다 해서 목화 진딧물이라고 그러고요. 가지고추, 그리고 뭐 감자, 특히 무궁화, 석류 그런 곳에서 많이 자라는데요. 진딧물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종류만 해도 한 200여 종류가 있습니다. 뿔 달린 진딧물, 날개 있는 진딧물, 날개 없는 진딧물, 또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도 있는 진딧물 한 200여 종류가 있는데요. 겨울 나서 4월 중하순경에 감모를 해서 단위생식을 합니다. 단위생식이라는 걸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가 요 시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4월 하순에서 6월 중순경에 박과식물, 그러니까 수박, 오이, 참외, 여러가지 덩굴식물에게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교배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길가에 보면 가로수나 무궁화에 진딧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목화 진딧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방제하는 방법은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약 방제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약이 많이 나와 있는데 농약을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망이라든지 망사 또는 비닐로 그 식물을 이렇게 가려서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전부터 쭉 해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고 흘러가는 방법인데, 밭 테두리에다가 키가 높은 작물을 심어서 진딧물 유입을 최대한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밭 테두리에 키 큰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은 백색 또는 청색 테이프를 줄을 치면은 진딧물들이 굉장히 실한 색깔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딧물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밭 테두리에 일부러 백색 테이프라든지 청색 테이프 칠하는 데는 아무래도 진딧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충제로 약을 칠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봄철에 비가 적게 오고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살충제를 치면은 약효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평이 있습니다. 이거는 갑론을박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맞다 안 맞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진딧물 종류가 200종류니까 진딧물 맞게끔 약을 쳐야 된다는 거고요. 그 진딧물마다 감수성, 받아들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농약 자체도 다른 농약을 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딧물 분류에 맞게, 그 진딧물 특성에 맞게 진딧물을 약을 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나방 종류도 있지만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끓는데요. 특히 목화 진딧물이 고추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잿빛 무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병들이 이 진딧물을 통해서 전염하고 이염시키기 때문에 더욱이 진딧물이 식물의
세순을 가해하고 흡접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세균성 병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하지 않으면은 세균성 질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추밭에는 거의 꾀꼬라지고 마르고 감기는 그런 병들이 세균성 질병들이 생기는 게 진딧물을 잡지 않았을 경우, 총체벌레를 잡지 않았을 경우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번 진딧물을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시간과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진하게 타서 그냥 쑥쑥쑥 뿌리듯이 방제를 하시게 되면은요, 거기 진딧물이 다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진딧물들이 다시 번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저항성이 생깁니다. 약을 이름이 진하게 쳤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저항성, 내성이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같은 농약 또는 2회, 3회를 치고 하면은 약효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을 충분하게 태워서, 고추는 잎을 옆에 밑에 잎부터 약을 치게끔 이렇게 약을 쳐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잎을 위를 때리게 되면 약효가 덜해서 다 죽지는 못하고 남아있는 애들이 또 번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고질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약을 칠 때는 그만큼 세밀하게 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가지 농약사에서 농약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만농에서는 세티스라는 농약이 있고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케미칼에서 나오는 약 중에서는 헥사곤이라는 농약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엘 크롬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모벤토, 그리고 동방아그로, 그리고 생복화학 여러가지 농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 농약에 대한 얘기는 진딧물에 맞게끔 약을 칠 수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딧물이 백색과 청색 테이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테두리를 쳐서 싫어한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약을 칠 때는 제대로 탄탄하게 충분히 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진딧물은 전염성, 세균성을 전달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무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더울 때는 나오지 마시고 좀 쉬어가면서 해그름의 시간 맞춰서 약을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게 빈자리 앞에서 또 고마움을 전달하는 이런 오마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